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했던 위로와 평화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동네 마트 계산대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그날 마트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유효기간이 이틀 지난 할인 쿠폰을 내밀며 이제 막 일을 시작한 듯 애때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을 혹독하게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히 화난 손님과 겁에 질린 직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평범한 순간이 한순간에 감정의 전쟁터로 변해버리는 고통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을 가장 강하게 두드린 것은 화를 내는 손님도 울먹이는 아르바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의 모든 순간에 우리 앞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심오한 선택의 기회가 놓여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마치 진실처럼 느껴지는 거짓말. 바로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주변 세상의 변덕에 달려있고 나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 끊임없이 반응해야만 하는 상황의 희생자라는 생각 말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타인이 당신을 화나게 만든 적이 없으며 모든 분노와 좌절, 원망의 순간이 실제로는 당신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내 공을 가로챈 직장 동료는? 내 약점만 골라 찌르는 가족은? 오늘 아침에 난폭하게 끼어들게 한 그 운전자는? 내 분노가 너무나 정당하고 자연스러우며 피할 수 없었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리고 계시겠죠. 네, 맞습니다. 분명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느낌이 곧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이론적인 이야기는 접어두고 함께 작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정말로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주 생생하게 말입니다.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몸으로 느껴보세요. 어깨가 어떻게 긴장되고 호흡이 가빠지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이제 모든 것을 바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분노의 순간, 그 감정은 정확히 어디에서 왔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 즉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나 상황을 가리킬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왜 똑같은 상황에 대해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할까요? 비행기가 결항되었을 때 한 사람은 분노를 터뜨리지만 다른 사람은 침착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대안을 찾아봅니다. 상사에게 혹독한 질책을 받은 후 한 직원은 분노에 차서 문을 박차고 나가지만 다른 직원은 개선할 점에 대해 메모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외부의 사건이 분노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차이가 가능할까요?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큰 책임을 줍니다. 우리의 분노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 내면의 반응, 즉 우리의 생각, 해석,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야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도로에서 끼어든 운전자가 나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행동을 나에 대한 개인적인 모욕으로 해석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수만 가지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달려가는 중일 수도 있고, 우리를 미처 보지 못했을 수도 있으며, 인생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가 정말 배려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힘을 넘겨주어야 할까요? 이것은 결코 수동적이 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 바로 감정의 주권을 되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하며 바로 그 공간 안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단 하나의 깨달음은 분노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경험 전체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화를 터뜨리는 순간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망, 되새기는 억울함,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반복하는 말다툼까지, 이 모든 미묘한 형태의 분노가 우리의 삶을 잠식합니다. 이제 그 모든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실 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표면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앞차가 느리게 간다고 화를 낼 때 우리는 출근길에 추가된 2에서 3분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고 화를 낼 때 우리는 정말 그릇 몇 개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노는 거의 항상 더 깊은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상처, 실망감, 무력감 같은 것들 말이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초점을 외부의 자극에서 내부의 원인으로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내면의 풍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한다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 가는 여정은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분노의 모든 순간은 사실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가슴속에서 익숙한 열기가 차오르고 턱이 긴장되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 짧은 멈춤 안에 변화의 씨앗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아이들은 분노 없이 순수한 기쁨과 호기심을 발산하며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화를 내는 아기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분노에 대해 아는 모든 것, 즉 모든 반응적인 행동 패턴과 우리를 자극하는 모든 계기들이 전부 학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은 다시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그들은 순전히 의지력으로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화내지 말자 스스로에게 되뇌죠. 그리고 잠시 동안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노와 싸우는 것은 오히려 분노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저항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물에게 물결을 만들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은 그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할 뿐입니다. 우리의 분노도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감정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물과 달리 우리에게는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열쇠는 분노가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당신의 분노를 만드는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닙니다. 그 말에 대한 당신의 해석, 즉 그 비난이 당신에 대해, 그들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분노를 만듭니다. 당신이 화를 느낄 때마다 그 감정에 앞서는 생각이 항상 존재합니다. 너무나 순식간이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이건 불공평해. 저 사람은 일부러 저러는 거야.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어.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너무나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는 자동화되어 버린 선택입니다. 진정한 힘은 이러한 생각들이 감정으로 타오르기 전에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울 때 생겨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말 사실인가? 누가 그렇게 정했지? 내가 저 사람의 의도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 이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강력한 것, 즉 반응하는 대신 응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무술의 고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힘은 힘의 힘으로 맞서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시키는지를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도 감정을 다룰 때 이와 같은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당신의 평화를 위협할 때 당신이 방수 코트를 입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말은 빗방울과 같습니다. 비는 당신 주위로 쏟아질 수 있지만 당신이 문을 열어주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결코 당신을 젖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차갑거나 무정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떻게 관여할지 선택할 힘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당신을 놀라게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분노에 휩싸이도록 허락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 감정의 리모컨을 넘겨주는 셈입니다. 자, 오늘 내 기분은 당신이 결정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삶인가요? 분노로부터의 자유로 가는 길은 우리의 감정적 반응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우리를 화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감정의 주권을 되찾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감정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평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능력은 당신을 넘어 훨씬 더 멀리까지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당신이 적대감의 평온으로 공격성의 평화로 응답할 때 당신은 모든 상황의 역학 자체를 바꿉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 직장,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지난번에 했던 말다툼을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상황이 악화되었는지, 각자의 분노가 어떻게 서로의 분노에 불을 붙였는지, 작은 의견 차이가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지 기억해 보세요. 이제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 역학 관계 속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완전히 침착하고 중심을 잡고 있었다면 결과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분노에 대한 당신의 응답을 통제할 때 줄 수 있는 힘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키우는 모든 분노의 생각은 잡초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모든 평화로운 응답은 꽃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정원은 당신이 꾸준히 심고 가꾼 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진실은 당신이 바로 당신 마음의 정원사라는 사실입니다. 분비는 카페에서 있었던 인상 깊은 일이 생각납니다. 한 남자가 실수로 여성의 하얀 원피스에 커피를 전부 쏟았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어 곧 터져나올 폭발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화를 내는 대신 깊은 숨을 한 번 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우주가 저에게 오늘 쇼핑하라고 신호를 보내나 보네요. 그 말 한마디에 카페 안의 분위기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갈등을 예상하며 긴장했던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대부분은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스쳐 지나가는 모든 감정의 바람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이 흔하기 때문에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흔한 것이 자연스러운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바로 평화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마감은 절대 지키지 않으면서 변명만 늘어놓는 동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비판하는 가족, 불평하기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웃.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해 우리 삶에 배치되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 삶의 모든 어려운 사람이 당신에게 평화를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은 헬스장의 엮기처럼 당신의 감정 근육을 강화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삶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우리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의 신경을 건드릴 때 반응하는 대신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자극받고 있는가? 나는 이 상황에 대해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이 단순한 전환, 즉 반응에서 호기심으로의 전환은 당신의 경험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강화된 신경회로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로 반응할 때마다 그 회로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 뇌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 대신 평화를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뇌를 재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꽉 막힌 도로에 갇혔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 서로 끼어들려는 차들, 좌절감으로 일그러진 사람들의 얼굴. 그 상황에서 화를 낸다고 해서 교통체증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경험 외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화를 낼까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너무나 중심이 잡혀 있고 당신 자신의 평온함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는 상태를 말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기 때문이 아니라 반응하는 대신 응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너무나 소중해서
당신의 분노를 요구하는 모든 사람이나 상황에게 함부로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화를 낼 때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평화를 다른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화나게 한 사람은 아마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하루를 보내겠지만 당신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쥔 것처럼 그 분노를 가지고 다니며 오직 당신 자신만을 태울 뿐입니다. 그것이 과연 현명한 거래일까요? 당신의 분노는 결코 다른 사람을 벌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벌할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분노 속에서 보내는 모든 순간은 당신이 결코 되찾을 수 없는 평화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 아름다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분노를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분노를 잊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분노를 키울 수 있었던 것처럼 평화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호흡 속에서 그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감정의 변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다면 당신은 감정의 주인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우리가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름다운 무언가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노의 순간은 우리가 충분히 깊이 들여다볼 의지만 있다면 그 안에 심오한 이해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사람은 평화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강화할 기회를 줍니다. 지금 이 순간 교통체증도, 비난도, 다른 사람의 행동도, 심지어 당신 자신의 과거 실수조차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의 평화를 깨뜨릴 가치가 없다고 결심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보일까요? 당신의 평온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심한다면 어떨까요? 분노의 에너지를 생각해 보세요. 뜨겁고 수축되어 있으며 무겁습니다. 이제 평화의 에너지를 생각해 보세요. 시원하고 확장되어 있으며 가볍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다니고 싶습니까? 당신의 관계 속에 어떤 에너지를 가져오고 싶습니까? 당신의 유산으로 어떤 에너지를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것은 우리 삶에서 더 강해집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에 집중하면 화를 낼 이유를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우리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면 평화롭게 머물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맞추는 주파수의 방송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며 벽에 부딪힙니다. 평화로워지고 싶지만 당신은 내 상황을 몰라요. 그들은 자신의 분노가 상황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움이 됩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유익합니까? 그것이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 분노는 정당한가? 라고 묻는 대신 내 분노는 유용한가? 라고 묻기 시작하세요. 누구의 잘못인가? 라고 묻는 대신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묻기 시작하세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라고 묻는 대신 나는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라고 묻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마음의 평화는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 주는 선물입니다. 혼돈 속에서 당신이 평온을 유지할 때 당신은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내면의 평화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등대가 됩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당신의 삶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쉽게 화내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침착함을 유지하고 지혜와 이해심으로 응답하며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까? 영원한 평화로 가는 여정은 먼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여행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 우리가 키우기로 선택하는 생각, 우리가 기르기로 선택하는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분노 대신 평화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단지 그 순간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 전체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내면의 평화는 우리가 성취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화난 생각, 판단, 그리고 반응으로 우리 자신을 방해하는 것을 멈출 때 남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 위에 항상 빛나고 있는 태양처럼 우리의 내면의 평화는 항상 그곳에 있으며 우리가 분노와 원망의 구름을 걷어낼 때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위한 능력은 무한합니다. 혼돈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당신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반응을 선택할 당신의 힘은 절대적입니다. 이것들은 그저 듣기 좋은 생각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 자신에게 약속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겠다고 약속하십시오. 화가 나는 생각들을 믿기 전에 질문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반응하는 대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당신의 세상에서 평화를 위한 힘이 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모든 분노의 순간은 다르게 선택하라는 초대장입니다. 모든 자극은 스승입니다. 모든 어려운 사람은 연습할 기회입니다. 모든 도전적인 상황은 당신이 배운 것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 여정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알아차릴 수 있는 인식이 있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에 대한 헌신이 분노의 습관보다 더 강해지게 하십시오. 평온에 대한 당신의 열망이 옳고 싶어하는 욕구보다 더 커지게 하십시오. 평화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강력해지게 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기회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들어서라는 당신을 향한 초대입니다. 영원한 평화로 가는 문이 당신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가시겠습니까? 그 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온전히 당신의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했던 위로와 평화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동네 마트 계산대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그날 마트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유효기간이 이틀 지난 할인 쿠폰을 내밀며 이제 막 일을 시작한 듯 애때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을 혹독하게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히 화난 손님과 겁에 질린 직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평범한 순간이 한순간에 감정의 전쟁터로 변해버리는 고통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을 가장 강하게 두드린 것은 화를 내는 손님도 울먹이는 아르바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의 모든 순간에 우리 앞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심오한 선택의 기회가 놓여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마치 진실처럼 느껴지는 거짓말. 바로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주변 세상의 변덕에 달려있고 나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 끊임없이 반응해야만 하는 상황의 희생자라는 생각 말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타인이 당신을 화나게 만든 적이 없으며 모든 분노와 좌절, 원망의 순간이 실제로는 당신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내 공을 가로챈 직장 동료는? 내 약점만 골라 찌르는 가족은? 오늘 아침에 난폭하게 끼어들게 한 그 운전자는? 내 분노가 너무나 정당하고 자연스러우며 피할 수 없었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리고 계시겠죠. 네, 맞습니다. 분명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느낌이 곧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이론적인 이야기는 접어두고 함께 작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정말로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주 생생하게 말입니다.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몸으로 느껴보세요. 어깨가 어떻게 긴장되고 호흡이 가빠지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이제 모든 것을 바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분노의 순간, 그 감정은 정확히 어디에서 왔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 즉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나 상황을 가리킬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왜 똑같은 상황에 대해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할까요? 비행기가 결항되었을 때 한 사람은 분노를 터뜨리지만 다른 사람은 침착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대안을 찾아봅니다. 상사에게 혹독한 질책을 받은 후 한 직원은 분노에 차서 문을 박차고 나가지만 다른 직원은 개선할 점에 대해 메모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외부의 사건이 분노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차이가 가능할까요?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큰 책임을 줍니다. 우리의 분노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 내면의 반응, 즉 우리의 생각, 해석,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야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도로에서 끼어든 운전자가 나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행동을 나에 대한 개인적인 모욕으로 해석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수만 가지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달려가는 중일 수도 있고 우리를 미처 보지 못했을 수도 있으며 인생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가 정말 배려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힘을 넘겨주어야 할까요?
이것은 결코 수동적이 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 바로 감정의 주권을 되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하며 바로 그 공간 안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단 하나의 깨달음은 분노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경험 전체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화를 터뜨리는 순간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망, 되새기는 억울함,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반복하는 말다툼까지. 이 모든 미묘한 형태의 분노가 우리의 삶을 잠식합니다. 이제 그 모든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실 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표면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앞차가 느리게 간다고 화를 낼 때 우리는 출근길에 추가된 2에서 3분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고 화를 낼 때 우리는 정말 그릇 몇 개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노는 거의 항상 더 깊은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상처, 실망감, 무력감 같은 것들 말이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초점을 외부의 자극에서 내부의 원인으로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내면의 풍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한다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 가는 여정은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분노의 모든 순간은 사실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가슴속에서 익숙한 열기가 차오르고 턱이 긴장되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 짧은 멈춤 안에 변화의 씨앗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아이들은 분노 없이 순수한 기쁨과 호기심을 발산하며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화를 내는 아기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분노에 대해 아는 모든 것, 즉 모든 반응적인 행동 패턴과 우리를 자극하는 모든 계기들이 전부 학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은 다시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그들은 순전히 의지력으로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화내지 말자 스스로에게 되뇌죠. 그리고 잠시 동안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노와 싸우는 것은 오히려 분노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저항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물에게 물결을 만들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은 그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할 뿐입니다. 우리의 분노도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감정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물과 달리 우리에게는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열쇠는 분노가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당신의 분노를 만드는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닙니다. 그 말에 대한 당신의 해석, 즉 그 비난이 당신에 대해, 그들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분노를 만듭니다. 당신이 화를 느낄 때마다 그 감정에 앞서는 생각이 항상 존재합니다. 너무나 순식간이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이건 불공평해. 저 사람은 일부러 저러는 거야.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어.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너무나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는 자동화되어 버린 선택입니다. 진정한 힘은 이러한 생각들이 감정으로 타오르기 전에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울 때 생겨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말 사실인가? 누가 그렇게 정했지? 내가 저 사람의 의도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 이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강력한 것, 즉 반응하는 대신 응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무술의 고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힘은 힘의 힘으로 맞서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시키는지를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도 감정을 다룰 때 이와 같은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당신의 평화를 위협할 때 당신이 방수 코트를 입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말은 빗방울과 같습니다. 비는 당신 주위로 쏟아질 수 있지만 당신이 문을 열어주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결코 당신을 젖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차갑거나 무정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떻게 관여할지 선택할 힘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당신을 놀라게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분노에 휩싸이도록 허락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 감정의 리모컨을 넘겨주는 셈입니다. 자, 오늘 내 기분은 당신이 결정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삶인가요? 분노로부터의 자유로 가는 길은 우리의 감정적 반응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우리를 화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감정의 주권을 되찾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감정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평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능력은 당신을 넘어 훨씬 더 멀리까지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당신이 적대감의 평온으로 공격성의 평화로 응답할 때 당신은 모든 상황의 역학 자체를 바꿉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 직장,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지난번에 했던 말다툼을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상황이 악화되었는지, 각자의 분노가 어떻게 서로의 분노에 불을 붙였는지, 작은 의견 차이가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지 기억해 보세요. 이제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 역학 관계 속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완전히 침착하고 중심을 잡고 있었다면 결과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분노에 대한 당신의 응답을 통제할 때 줄 수 있는 힘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키우는 모든 분노의 생각은 잡초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모든 평화로운 응답은 꽃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정원은 당신이 꾸준히 심고 가꾼 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진실은 당신이 바로 당신 마음의 정원사라는 사실입니다. 분비는 카페에서 있었던 인상 깊은 일이 생각납니다. 한 남자가 실수로 여성의 하얀 원피스에 커피를 전부 쏟았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어 곧 터져나올 폭발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화를 내는 대신
깊은 숨을 한 번 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우주가 저에게 오늘 쇼핑하라고 신호를 보내나 보네요. 그 말 한마디에 카페 안의 분위기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갈등을 예상하며 긴장했던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대부분은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스쳐 지나가는 모든 감정의 바람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이 흔하기 때문에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흔한 것이 자연스러운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바로 평화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마감은 절대 지키지 않으면서 변명만 늘어놓는 동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비판하는 가족, 불평하기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웃.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해 우리 삶에 배치되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 삶의 모든 어려운 사람이 당신에게 평화를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은 헬스장의 역기처럼 당신의 감정 근육을 강화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삶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우리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의 신경을 건드릴 때 반응하는 대신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자극받고 있는가? 나는 이 상황에 대해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이 단순한 전환, 즉 반응에서 호기심으로의 전환은 당신의 경험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강화된 신경회로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로 반응할 때마다 그 회로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 뇌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 대신 평화를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뇌를 재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꽉 막힌 도로에 갇혔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 서로 끼어들려는 차들, 좌절감으로 일그러진 사람들의 얼굴. 그 상황에서 화를 낸다고 해서 교통체증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경험 외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화를 낼까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중심이 잡혀 있고 당신 자신의 평온함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는 상태를 말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기 때문이 아니라 반응하는 대신 응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너무나 소중해서 당신의 분노를 요구하는 모든 사람이나 상황에게 함부로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화를 낼 때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평화를 다른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화나게 한 사람은 아마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하루를 보내겠지만 당신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쥔 것처럼 그 분노를 가지고 다니며 오직 당신 자신만을 태울 뿐입니다. 그것이 과연 현명한 거래일까요? 당신의 분노는 결코 다른 사람을 벌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벌할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분노 속에서 보내는 모든 순간은 당신이 결코 되찾을 수 없는 평화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 아름다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분노를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분노를 잊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분노를 키울 수 있었던 것처럼 평화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호흡 속에서 그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감정의 변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다면 당신은 감정의 주인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우리가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름다운 무언가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노의 순간은 우리가 충분히 깊이 들여다볼 의지만 있다면 그 안에 심오한 이해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사람은 평화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강화할 기회를 줍니다. 지금 이 순간 교통체증도, 비난도, 다른 사람의 행동도, 심지어 당신 자신의 과거 실수조차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의 평화를 깨뜨릴 가치가 없다고 결심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보일까요? 당신의 평온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심한다면 어떨까요? 분노의 에너지를 생각해 보세요. 뜨겁고 수축되어 있으며 무겁습니다. 이제 평화의 에너지를 생각해 보세요. 시원하고 확장되어 있으며 가볍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다니고 싶습니까? 당신의 관계 속에 어떤 에너지를 가져오고 싶습니까? 당신의 유산으로 어떤 에너지를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것은 우리 삶에서 더 강해집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에 집중하면 화를 낼 이유를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우리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면 평화롭게 머물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맞추는 주파수의 방송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며 벽에 부딪힙니다. 평화로워지고 싶지만 당신은 내 상황을 몰라요. 그들은 자신의 분노가 상황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움이 됩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유익합니까? 그것이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 분노는 정당한가? 라고 묻는 대신 내 분노는 유용한가? 라고 묻기 시작하세요. 누구의 잘못인가? 라고 묻는 대신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묻기 시작하세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라고 묻는 대신 나는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라고 묻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마음의 평화는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 주는 선물입니다. 혼돈 속에서 당신이 평온을 유지할 때 당신은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내면의 평화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등대가 됩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당신의 삶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쉽게 화내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침착함을 유지하고 지혜와 이해심으로 응답하며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까? 영원한 평화로 가는 여정은 먼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여행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 우리가 키우기로 선택하는 생각, 우리가 기르기로 선택하는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분노 대신 평화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단지 그 순간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 전체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내면의 평화는 우리가 성취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화난 생각, 판단, 그리고 반응으로 우리 자신을 방해하는 것을 멈출 때 남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 위에 항상 빛나고 있는 태양처럼 우리의 내면의 평화는 항상 그곳에 있으며
우리가 분노와 원망의 구름을 걷어낼 때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위한 능력은 무한합니다. 혼돈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당신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반응을 선택할 당신의 힘은 절대적입니다. 이것들은 그저 듣기 좋은 생각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 자신에게 약속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겠다고 약속하십시오. 화가 나는 생각들을 믿기 전에 질문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반응하는 대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당신의 세상에서 평화를 위한 힘이 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모든 분노의 순간은 다르게 선택하라는 초대장입니다. 모든 자극은 스승입니다. 모든 어려운 사람은 연습할 기회입니다. 모든 도전적인 상황은 당신이 배운 것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 여정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알아차릴 수 있는 인식이 있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에 대한 헌신이 분노의 습관보다 더 강해지게 하십시오. 평온에 대한 당신의 열망이 옳고 싶어하는 욕구보다 더 커지게 하십시오. 평화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강력해지게 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기회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들어서라는 당신을 향한 초대입니다. 영원한 평화로 가는 문이 당신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가시겠습니까? 그 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온전히 당신의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했던 위로와 평화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동네 마트 계산대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그날 마트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유효기간이 이틀 지난 할인 쿠폰을 내밀며 이제 막 일을 시작한 듯 애때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을 혹독하게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히 화난 손님과 겁에 질린 직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평범한 순간이 한순간에 감정의 전쟁터로 변해버리는 고통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을 가장 강하게 두드린 것은 화를 내는 손님도 울먹이는 아르바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의 모든 순간에 우리 앞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심오한 선택의 기회가 놓여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마치 진실처럼 느껴지는 거짓말. 바로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